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분석드릴 대학은요, 다군에서 가장 독보적인 대학이면서 다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육교육과 편입니다. 바로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정시 분석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바로 거두절미하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작년에 어떠한 학생들이 또 합격했고 어떠한 학생들이 또 영역별로 평균 등급 나왔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해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화면 보시죠. 자, 2023학년도 인하대 체육교육과 지원자 표본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2.95, 수학 5.52, 영어 2.47에 탐구 2에 탐구 3.09에요. 사실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등급 정도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수학은 역시나 이제 안 했죠. 그리고 영어가 2에서 3인데 좀 2가 주로 좀 많은 것 같죠. 탐구 2, 3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좀 높은 등급들을 좀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수학을 빼면 거의 서울대나 연고대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학을 오히려 한 4등급 정도만 만들어 놨어도 연고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 과감히 전략적으로 국영탐 중심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많이 썼다. 그래서 국어 3에 영어 2에 탐구 2, 3 이 정도에서 많이 썼다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영역별 평균 등급 보고 왔는데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사실은 좀 실기의 변별력이 낮다라기보다는 두 종목밖에 안 보기 때문에 실기를 대부분 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어떤 표본들을 보여드릴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PPT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화면 보시죠. 인하대 체육교육과 합격자 표본 공개 A는요, 가장 인하대스러운 표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2에 수학 8에 영어 2에 탐구 2, 3입니다. 자, 수학 8은요, 나는 수학 따윈 필요 없어, 난 전략적으로 준비하겠다 해서 명확하게 2, 2, 2,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런 표본을 소개할 때마다 좀 걱정스러운 건, 아이들이 대부분 수학을 포기하면 이 정도 등급은 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당연히 이 친구 실기 만점 받았습니다. 체크하면 좋겠고요. 자, 합격생의 표본 B는요, 그래도 국어 영어가 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진짜 탐구 잘하면 국어 영어 어느 정도에도 성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어 3에 수학 7에 영어 3에 탐구 1, 2예요. 네, 수학은 역시나 안 했죠. 뭐 8이나 7이나. 네. 안 했고요. 그래서 국어 3에 영어 3도 합격이 가능한데, 탐구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으로 좀 잘했는데, 이 정도 친구들이 거의 좀 지원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간 이거보다는 좀 높게 생각하고 적정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역별 평균 등급과 합격자 표본 보고 왔는데요. 지난해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대한 또 완벽한 또 입시촌병 제가 4가지 준비했거든요. 아마 이거 보시면 인하대 체육교육과가 이런 것이구나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PPT화면 보시죠. 자, 2023 인하대 체육교육과 입시총평 이제 4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실기에 대한 얘기부터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실기고사는요, 만점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점이 그렇게 좀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도 만점이긴 한데 모두 다 만점인 건 아닙니다. 뭐 1감에서 4감까지, 뭐 1감 학생도 있고 2감도 있고 3감, 4감까지는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5감 학생은 없네요. 거의 마지노선이 3감, 4감에서 수능 점수를 잘 만들어서 합격한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실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깎여야 된다면 10m 왕못 달리기가 아니라 이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좀 깎이는 게 좋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신민응 진짜 만점을 받았어. 표본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만 좀 일감한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는 유추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들어간 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좀 깎였고, 그래서 10m 왕못 달리기는 만점을 받고
제멀에서 대부분 한 1감에서 2감 정도 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급간당 기록이 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 3cm 밖에 안 돼가지고 제멀 280인데 뭐 260대도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한 275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준비한 건 제가 수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불합격 요인은요, 대부분 탐구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 실기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탐구 영역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표본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국어 1에 영어 2에 탐구 4, 5가 있습니다. 떨어진 친구들 중에서 제가 또 몇 개 더 소개를 해보면 국어 2에 영어 1에 탐구 4, 5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이런 친구도 있네요. 국어 2에 영어 3에 탐구 4, 4 뭐 실기도 한 1감 정도 했는데 되게 아깝게 떨어진 건데, 이 탐구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인 거야. 4, 5, 4, 5, 3, 4, 뭐 이런 친구, 3, 4, 2, 5, 막 이런 친구들. 탐구 때문에 다 떨어졌거든요. 탐구의 싸움에서 더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제 탐구에 대한 변별력 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작년에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엄청 올라갔어요. 9대 1에서 17대 1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38에서 17.06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단국대 체육교육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장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원래 수학 선택 반영해서 필수로 바뀌면서 이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안 한 친구들이 어디로 다 지원을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인하대 체육교육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무려 140명이 늘었어요, 지원자가. 그래서 17대 거의 뭐 반 이상이 이제 뛰었는데, 물론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예비도 좀 빠져서 그런 뭐 수혜를 받은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경쟁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입시 컷이 막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하대 체육교육과가 작년에 경쟁률이 올라간 건 단국대 체육교육과로 인한 요인도 상당히 컸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하대 체육교육과 입시 총평까지 보고 왔는데요. 정말 탐구도 잘해야 되고 실기는 만점에, 거기에다가 경쟁률도 올라가서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민우쌤, 인하대 체육교육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도록 또 뒤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그래도 전형 방법 빨리 확인하고 와야겠죠? 2024학년도 전형 방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자, 2024 인하대 체육교육과 전형 방법 볼 텐데요. 자, 모집 인원은요, 자, 17명 똑같습니다. 변화된 거 없고요. 뭐 수시에서 2월 됐으면 좋겠지만 뭐 학종에서 그냥 다 뽑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수능 70에 실기 30%, 뭐 별로 뭐 바뀐 거 없잖아요. 실기 30%니까 실기가 되게 셀 것 같다 하지만 실기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앞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국어 40에 영어 30에 탐구 30이에요. 두 과목 반영합니다. 100분이 반영하니까 그만큼 변별력 높고요. 참고로 인하대학교 스과 같은 경우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또 좀 낮죠.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는요. 자, 실기고사. 자, 두 종목 봅니다.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기준은 아직 뭐 배점표, 전형 계획 기준이나 뭐 특별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작년과 동일하다면 9.59, 여학생 10.49, 제멀 남자 280에 여학생 230. 그래서 조금 여학생들한테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자, 이 두 종목 동일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바뀐 게 없어요. 지난해 어떤 기조에 맞춰서 준비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뒤에 입시 전략과 추천 등급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형 방법 보고 왔는데요. 이제 바뀐 게 없으니까 2024학년도 입시 준비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심사숙고해서 4가지 준비했고요. 바로 연결해서 추천 등급 2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뭐 이제 제 영상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패턴으로 영상 분석하고 있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체육교육과 지원 전략 4가지 PPT 화면 보시죠. 자, 2024 인하대 체육교육과 입시 준비 방향 이제 4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건요, 역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탐구 영역을요, 자,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네, 평균 2등급이면 뭐 2, 2, 1, 3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나의 그 1 정도는 굉장히 높게 만점에 가까이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수능에 대한 얘기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는요, 3등급 초반, 한 100분위가 한 85% 내외 정도가 지원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3등급이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애들이 이제 뭐 3등급 후반, 100분위 77%도 지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영어 1에 탐구 11, 뭐 이러면 지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영어 1이 쉽지는 않으니까 3등급 초반 정도로 써봤으면 좋겠다, 이제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어 30% 반영하는데 그럼 영어는 도대체 몇 등급 맞아야겠나? 기본적으로 3등급은 만들어야 됩니다. 1등급과 2등급, 3등급까지는요 그렇게 변별력이 높지는 않아요. 1과 3등급의 차이는요 4.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실기로 2국간 정도 차이는 나지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에서 4가 갈 때는 무려 6.3점이 깎이고요. 그 다음에 3과 5의 차이는요 16.8점이에요. 사실상 영어 5등급은 뭐 그냥 끝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가 4등급이 나왔을 때는 좀 잘하는 친구들과 무려 10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국어 3, 영어 3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자, 실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만점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실기를 수능 끝나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불합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수능의 변별력이 높다라는 건 실기의 변별력이 좀 낮다. 실기 30%만 보고 실기 준비 나중에 해도 되겠다. 혹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요, 실기 잘하면 수능 좀 낮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만점 맞고 들어가니까 어차피 수능 높은 친구들끼리 해서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 등급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추천 등급은요 실기 그냥 만점 기준에서 마지노선의 등급입니다. 국어 3 초반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3 초반에 영어 3에 탐구 1, 2. 만약에 진짜 영어가 1이야, 3 중반 정도에서도 한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영어 1 맞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나 조금 저는 이거보다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니까 탐구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기를요 3감 정도 할 것 같아. 한 7.5 정도 깎일 것 같아. 이런 무난한 상황이라면요 저는 요 정도 볼게요. 뭐 수학에 대해서 뭐 제가 0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차피 반영 안 하는 거니까 2등급 후반이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사실 3초나 이후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게 한 100분이 한 85% 정도면 이건 한 89에서 한 90% 되는 거지. 거기에 영어 2등급 정도에서 여기서 한 3감 한 거 좀 커버한 거고요. 저는 탐구 하나 정도는 제가 처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냥 만점 맞아. 50%. 100분이 100%에서 99%는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처음 썼어요. 네, 만점 맞으세요. 그래야 적정 지원이 가능하다. 내가 좀 실기를 깎였을 때를 감안해서 이 정도를 적정으로 만들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나와 있지만 반드시 수능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지원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줄 평 소개하는 거 굉장히 좀 고심했었는데요. 경쟁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정도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인하대학교 뭐 탐구교육과 뭐 이런 식으로 할까 하다가 좀 앞에서 많이 써먹은 게 있어서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어떤 거 하면 좋을까 했는데요. 올해도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경쟁률 상당히 높을 거고요. 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무조건 20대 가까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영향이 또 되게 크겠지만 점점 더 아이들의 어떤 수학을 좀 포기하는 경향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고3 학생들이 국영탐 중심으로 해서 가장 잘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다군의 단연코 인하대 체육교육과가 1순위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을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연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딱 고민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자, 바로 탐구 영역, 그리고 국어 3, 영어 3 최소한의 등급이죠. 그러면서 실기는 내가 만점 맞겠다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탐구로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탐구를 만점을 못 받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 국어랑 영어 더 잘해야지, 국어 영어 잘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탐구 계속해서 준비 잘 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도 아직 수능이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탐구 영역 좀 더 딥하게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런칭이 됐어요. 체육대학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많이 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또 있다 하면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체크해서 분석 드릴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정시 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전형 계획 기준이었고요.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전형 계획으로 촬영한 대학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제가 리마스터해서 촬영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